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친구 박보살 6편의 2부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 친구 박보살 6편 2부 시작합니다. 박보살의 이모님도 신을 모시기 싫어 거부를 하시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셔서 신을 받으신 거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저번에 봤던 그 애, 걔가 많이 아플 텐데. 그 친구는 사실 그 아이가 몸에 멍이 자주 들어있길래 원생 중에서 가끔 덩치가 좋은 아이들이 약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딱히 눈에 띄는 점이 없어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경우를 의심했지만 등 하원할 때 아이의 아빠나 엄마를 보면 어찌나 아이를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또 아이의 언행을 보아도 아빠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 그래서 박보살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만약 그 아이 몸의 멍자국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면 박보살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해서 말을 꺼낸 거라 했습니다. 다음날 박보살과 저는 그 아이를 보러 친구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간식거리들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간식을 먹고 있는 그 아이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답답한 표정을 짓더니 아직까지 쟤한테는 안 달라붙었어. 엄마를 좀 봐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내 친구는 어린이집 잘릴 각오를 하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조용히 좀 뵙고 싶어요, 땡땡이 어머님. 꼭 배워야겠다는 친구의 말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으니 집에 좀 와주실 수 없겠냐고 하는 그 아이의 엄마. 싸대기 맞을 각오하고 나서는 친구와 박보살. 이유도 없이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 나. 이 답없고 겁없는 세 여자들. 저는 그냥 박보살만 믿었죠. 그냥 늘 그래왔듯 지켜줄 것 같은 생각에 별 걱정 안 했던 듯 합니다. 띵동. 그 아이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두둥. 생각보다 차분한 공기의 집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단 앉으시라며 음료수를 내어는 아이의 엄마.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던 박보살은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는 순간 찾았다! 라고 하더니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답답한데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겠는 느낌? 친구랑 저랑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고 아이의 엄마도 놀란 눈빛으로 물끄러미 박보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보살이 중얼중얼 연불 같은 걸 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아이 엄마의 눈이 희번떡거리더니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보살은 다니는 절에 스님이 주신 보리수 염주를 항상 팔에 감고 다녔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염주를 풀어 아이의 엄마를 마구 내려쳤습니다. 나랑 내 친구는 계속 일시정지 모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그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놀라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기 엄마가 박보살에게 맞는 상황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고 희번덕거리던 엄마의 눈이 아이에게 고정되는 걸 느낀 순간 건드리지 말랬지? 저기로 가버릴란다. 전부 죽일란다. 라고 고함을 치며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는데 파바박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염주를 목에 걸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엄마와 그 염주를 손에 꼭 쥐고 같이 널브러져 있는 박보살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보살이 만약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에게 꼭 연락을 하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떠오른 저는
박보살의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느낌이 너무 싸했습니다. 무서웠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영영 박보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갈 수가 없었다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박보살의 이모님은 그 아이의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고, 저와 제 친구에게 팥과 소금을 뿌리신 뒤 집으로 가되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들렸다 가라고 하셔서 카페에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부터 박보살은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 정확히 2주가 지난 뒤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있어.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말하길 일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그 아이도 어린이집에 등원을 안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나서야 박보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보살에게 듣게 된 뒷이야기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달려드는 순간 박보살이 염주로 아이 엄마의 목을 감아서 잡았고 아이 엄마의 몸에 있던 홀령이 자신의 몸에 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보살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말 그대로 한순간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해요. 염주를 놓아버리면 완전히 제압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끝까지 염주를 놓지 않았고 얼마나 지났을까? 기진맥진해서 그만 놓아야지 했을 때 이모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모님이 오셔서 무속인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셨고 박보살은 알 수 없는 분노로 들끓는 느낌의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모님이 다 들어주마, 내가 다 들어주마 하며 달래서 홀령을 박보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박보살의 몸에서 나오자마자 홀령은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그리고 박보살은 깨어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모님께 자신의 몸에 들어왔던 영가의 사연을 들었는데 시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랜 옛날 지금 그 아이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터에 문둥병에 걸린 아이가 살고 있었고 계모에 의해 갖은 구박과 서름을 당하며 모진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일한 애정을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계모는 더욱더 모질게 아이를 대했고 아버지가 친척의 상가에 가신 어느 날 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이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떴는데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영가는 박보살을 통해 온몸으로 울며 불며 나를 불태워 죽인 건 초전댁이야, 초전댁이야 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박보살과 이모님은 다니시는 절에 칩거하며 그 불쌍한 어린 영가를 위해 천도하였고 얼마나 원한이 많은 영가였으면 박보살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혓바닥과 목구멍의 근육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며칠 동안 약간의 미음과 물만 삼켜가며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 아이 몸의 멍자국도 아이의 엄마가 거부를 하니 홀령이 괴롭혔던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인 친구가 알아보니 아이의 가족은 그 일이 있은 뒤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해요. 명이 잘 통하는 사람은 다른 홀령들도 알아보고 또 찾아오는데 그 아이 엄마가 걱정이네 라는 박보살.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고 귀신은 귀신 보는 사람을 알아본다. 너도 조심해 이년아. 생각보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긴 에피를 쓰게 되면 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라고 하려 했지만 하나 더 풀게요. 이번엔 2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보살이 내뱉은 말은 거의 다 맞는 편이었고 대략 짧으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해결이 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내가 가장 상큼했던
그런 시절.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지난 박보살 시리즈들을 구독하신 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도화살이 끼어있는 사주였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외모였지만 성격이 좀 좋은 탓, 도화살 탓으로 그때 당시 남친이 있었어요. 전 학업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고 저의 대학 생활은 연애 사업, 문화 생활, 친구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선배 한 명. 뚜뚜루뚜.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죠. 물론 만나던 남친은 쿨하게 정리. 어차피 그 새낀 바람둥이였어. 나쁜 새끼. 그때는 왜 그렇게 부끄부끄 열매만 처목처목했는지 출석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네 하는 그의 음성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 하는 통에 다가가질 못했었습니다. 소녀팬 빙이 돼서 선배만 보면 속으로 깍깍 거리기만 몇 개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늘 앞자리에 앉아있던 선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땡땡 선배 안 왔거든요? 하며. 전 선배 걱정 때문에 시험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선배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이 없었기에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타고 있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늦은 거였고 모자란 시험 시간은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나 봐요. 저는 먼저 강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자판기에서 레모네이드를 뽑아서 기다렸죠. 시험 끝났다고 시내에 나가자는 친구들을 뿌리치고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나오시고 선배가 가방을 정리하며 교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때 제가 불렀어요. 땡땡 선배, 이거 음료수를 받으며 그의 짧은 대답. 아, 네. 헐, 뭐 이런 샹? 음료수 꽤나 받아봤나 보네. 쌍놈 시키. 그래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 혓바닥에 혓바늘이라도 돋냐? 객퇴! 하려 했지만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문자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 따라가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고마웠다고 말하는 선배. 그렇게 둘만의 썸은 시작되었고 부끄럼쟁이였던 저는 선배를 만날 때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참 썸 타던 그때 선배가 제가 사는 동네에 놀러를 왔었고 제 친구들이랑 술자리도 가졌는데 선배도 피해갈 수 없었지. 박보살의 매눈. 그날 선배와 헤어지고 나서 박보살한테 저는 야 어때? 나랑 맞아? 나랑 인연이 돼? 바람기는 있어 보여? 폭풍 질문을 해댔지만 박보살은 싱긋이 웃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대답 없는 질문에 지칠 때쯤 박보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일기이회다. 일희일비하지마. 뭐라는 거야 겁나 짜증나게. 라고 대꾸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기일회, 일희일비. 선배랑은 그날 이후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지치고 선배도 나름 학업에 열중하던 때였고 그렇게 잦은 오해와 작은 서운함들로 길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어설픈 애틋함과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볼 사람이라는 것을 둘 다 알았기에 그냥 작은 추억들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숙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의 싸이월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선배가 외국에 있다는 건 친구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지인에게 자신의 깨똑 아이디를 알려준 댓글을 보고 무작정 친구 추가를 해버린 거죠. 저는 개명을 했습니다. 오빠야, 잘 지내나? 라고 하니 누구세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맞춰봐라 하니 야, 땡땡땡 이름 바꿨니? 잘 지냈냐? 하는 선배. 기억하고 있었구나. 절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냥 성만 같을 뿐 다른 이름인데 제 성씨를 보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 기뻤죠. 곧 한국에 온다며 한국 가면 얼굴 보자 라는 그의 말에 또 심쿵.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린 다시 만났어요. 만나는 날 바로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에 저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축협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오빠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 오빠야 보고 싶을 때마다 매일 그 축협에 가서 그 사람 얼굴 한참 쳐다보다가 왔다? 자주 갔다? 헤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나 닮았다는 그 남자한테 너 뺏길 뻔했네. 뚜뚜루뚜. 그렇게 그와 저는 다시 썸을 타게 됐어요. 집에 와서 박보살에게 다시 만난 소감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화로 하면서 제가 물었죠. 그때 네가 말했던 일기일회, 일희일비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삼신할매가 묶어준다는 새끼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있지? 네 새끼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 반대편에는 그 선배 새끼발가락이 묶여 있었다고 이 곰팅아. 법정 스님 말씀을 빌려 지금 이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라는 뜻인 일기일회. 언젠가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을 운명이니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땐 어렸잖아. 그 선배랑 너랑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임이 확실한데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박보살느님. 내 인연을 알아봐준 박보살도 신기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난 우리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행복 꾸며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6편이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7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